자, 오늘은 자연수의 분할입니다.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걸 해볼게요. 자연수 분할이라는 건 어떤 자연수 n을 순서에 상관없이 k개의 자연수의 합의꼴로 분할하여 나타내는 경우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P의 n, k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순서에 상관없이 나타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라는 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1 더하기 4나 아니면 2 더하기 3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두 개의 자연수의 합의꼴로 표현한다면 그럴 때 얘를 물론 4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지만 수의 구성이 같다면 이거 그냥 한 가지로 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의 5,2라는 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5라는 자연수를 두 개의 자연수의 합의꼴로 표현해주는 경우의 수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녀석은 증명이 조금 간단합니다. 페러스의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페러스의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사각형들의 개수를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주는 방법인데 원래는 이렇게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쌓아나가는 방법이나 아니면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쌓아나가는 방법을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편의상 기준이 어디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이 지면 위에 쌓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면 위에 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5개라는 것을 이제 쌓는 방법을 두 줄로 쌓는다는 거잖아요. 두 줄로 쌓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차피 크기 순서대로 얘를 나열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부터 작은 것의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크기 순서에 상관없이 수의 구성에 상관없이 한 가지의 경우를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얘를 크기 순서대로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작아진 형태로 얘를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4개가 있고 두 줄을 쌓기로 했으니까 여기 한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가 4 더하기 1을 나타내는 거고 또 하나를 내려주면 3개와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3 더하기 2로 표현해주자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죠. 점점 작아진 형태로 하기로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두 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페러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연수 분할의 수들을 조금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공식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의 n,1이라는 거예요. P의 n,1 n을 한 개의 자연수의 형태로 표현해라. 한 가지가 없죠. 그냥 n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P의 n,n도 똑같아요. n도 크게 되겠죠. 왜냐하면 n을 n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n개의 1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n개의 1이 더해지는 거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또 하나 있는데 P의 n,n-1이죠. n-1. 즉 n이라는 수를 n-1개의 자연수의 합의꼴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간단합니다. 얘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n개의 정사각형을 쭉 깔아줘야 되죠. n-1개. n-1개를 쭉 1층에다 깔아주고 나서 하나 남았으니까 그 위에 하나만 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역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개만 더 얘기해 볼까? 얘는 P의 n,n-2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이번에는 n-2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한 개씩. 그럼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얘는 어떻게 놓을 것이냐?
여기다 한 층에다가 첫 번째에다가 다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를 내려서 두 개로 나타낼 수 있죠. 즉 얘는 3 더하기 1 더하기 1의 합이나 혹은 2 더하기 2 더하기 1의 합이나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거니까 얘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n이 0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2보다 커야 될 거고 3이 된다고 어떨까요? 3이 되면 3,1의 경우에는 한 1이 될 거니까 그죠? 얘는 n이 4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자, 아무튼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k가 1일 때, n일 때, n-1, n-2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죠. 그렇죠? 요걸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P에 n, k라는 녀석이 있고 k가 1도 아니고 n도 아니고 n-를 나눌 때, 즉 1보다 크고 n보다 작은 형태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런 거예요.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점화식의 형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 거예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되느냐면 P의 n, k라는 거는 n을 k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할 건데 그게 뭐 이렇게 막 쭉 있다고 칩시다. 그죠? 이렇게 쭉 있다고 칩시다. 막 있어요. k개가. 그래서 k개의 위치에 n개를 다 쌓았는데 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한 개짜리가 있는 경우, 즉 이게 그러니까 자연수의 합의 형태에서 1이 있느냐 없느냐로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1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중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1이 없는 경우라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경우예요. 1이 없는 경우라면. 그리고 1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경우죠. 자, 만약에 1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n을 어떤 수로 표현하는데 맨 마지막에 1이라는 수가 더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1을 제외하고는 n-1이라는 자연수를 k-1개의 자연수의 합의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P의 n-1, k-1의 경우가 돼요. 자연수의 그 합들 중에서 구성 중에서 1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1이 있다면 1이 있는 경우죠. 잘못 썼네요. 1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는 적어도 두 개씩은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두 개씩은 있어.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 층으로. 그렇죠? 그렇게 많이 있다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얘를 한 층을 삭제할 수가 있죠. 한 층을 삭제하고 이만큼을 다 없다고 얘기한다면 P의 n-k, k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해주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1이 있다면 이렇게 1을 삭제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1이 없다면 자연수들이 다 2 이상이기 때문에 1씩 다 빼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이 없을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수를.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화식으로 얘기해서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K 부분이 1이 되는 형태가 나올 거니까 그 식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화식의 형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있습니다. 점화식이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얘를 지우거나 여기까지만 지우고 나타내볼게요. 여기까지만 지우고 자 여기서 하나를 표현을 했죠. P의 n, k라는 것은 P의 n-1, k-1이고 더하기 P의 n-k, k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거예요. P의 n, k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얘를 한 층을 그냥 싹 삭제를 해버리면, 그죠? 1이 있든 없든 한 층을 싹 삭제를 해버리면 얘가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쭉 볼까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겠죠. 이렇게 쭉 있어서, 그죠? K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얘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막 내려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경우들을 우리가 다 얘기할 건데, 그러면 K개의 자연수들 중에서 다 일식을 삭제를 하자는 거예요. 일식을 싹 빼버리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는 어떤 것도 있고 4개의 자연수로 나타내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위에 있었던 거라면 3개의 자연수의 합의 꼴로 표현하는 것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많은 것들이 있으니 얘는 P의 n-k라는 수를, 여기 이제 k개가 빠진 거니까 이 부분에 n-k개가 생긴 거잖아요.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n-k개를 표현할 때 얘네들이 전부 다 첫 번째 줄에 다 쌓여 있었을 거라면 한 가지 경우가 되겠죠. 한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두 줄에 다 쌓여진 것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세 줄에 쌓인 거, 네 줄에 쌓인 거 다 얘기하면 n-k, 어디까지? k개의 칸에 쌓인 것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우리가 정화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P, n-k라는 녀석을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것을 이용해주면 몇 가지 간단한 그런 식들 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까지 하고 얘만 해보죠. P의 n,2라는 게 지금 빠져있는데, 그죠? P의 n,2라는 것은 n을 두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똑같아요. n이라는 수가 있는데, 그죠? n이라는 수가 있는데 n개의 자연수가 있어요. n개의 블럭이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얘를 두 개의 자연수의 합의꼴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얘를 여기서부터 한 개씩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한 개씩 내려주는 거. 한 개씩 내려주다 보면 어떻게 이 크기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 거였으니까 최대한 몇 개 내릴 수 있죠? 얘네들의 절반 이상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반 이하를 내릴 수 있다는 거가 되죠. 그렇다면 얘가 짝수일 때는 딱 절반이 될 거고, 홀수일 때는 한 개 남기고 절반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가우스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죠. 2분의 n의 가우스 값이 되는 거예요. 즉 2로 나누면 몫이 되는 거죠. 사실 2로 나누면 몫이 되는 거예요. 짝수면 그대로 절반이 나오는 거고, 홀수면 1 빼고 나머지 의 절반이 되는 거죠. 몫이니까. 그래서 2분의 n의 가우스 값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P의 n,2가 됩니다. 참고로 P의 n,3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P의 n,3이라는 것은 일단은 외울게요. 가우스 12분의 n제곱의 값이에요. 즉 n의 제곱을 어떻게 이거 아니었죠. 참. n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이 있어요. n제곱의 값을 12로 나누는데 그 녀석의 반올림한 값이에요. n제곱을 12로 나눈 반올림한 값. 그래서 2분의 1을 더해서 가우스를 씌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써놓을게요. 2분의 1을 더한 다음에 가우스를 씌워줘야 되죠.
그래서 n제곱을 11로 나누는 녀석의 반올림의 값이 돼요. 이런 형태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자연수 분할에 관련한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다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P의 7,3 정도 해볼까요? P의 7,3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용한다 그러면 얘는 P의 얘는 n-1이니까 6,k-1 이 하나씩 줄이는 거예요. 그놈과 더하기 어떤 녀석? n-k를 7 빼기 3이니까 P의 4,k는 3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해졌죠. 요 녀석이 어떤 꼴이다? 요런 꼴이다. 그러니까 얘가 1이 돼요. 그렇죠? 얘가 1. 그럼 얘는 어떤 꼴이냐? 여기 나왔죠? 그래서 3이 되죠. 그래서 3 더하기 1이라서 4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P 7,3을 밑에 요번에 요 점화식을 이용을 해준다면 얘는 P의 어떻게 7 빼기 3은 4죠. 4,1부터 P의 4,3까지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 있는 거죠. n,1은 1이고 n,2는 그 녀석의 2로 나눈 몫이니까 2가 되고 얘는 역시 n,n-1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4가 나오게 된다.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얘도 페르스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하면서 크기 순서대로 써주면 편하죠.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쓰든지 큰 수부터 작은 수들의 순서로 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얘를 표현해주는 방법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규칙적인 방법을 써야지만 빼지 않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세워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얘는 7이라는 수를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할 거니까 111을 일단 놓고 여기에다가 몇 개가 있어야 되겠죠? 남은 4개를 다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11부터 시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511부터 시작하고 얘를 내려줬다 4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얘를 여기서 내려주면 크기 관계가 바뀌니까 얘에서부터만 내려줘야 되겠다. 4에서 하나를 내려주면 3 더하기 1로 표현이 되는 거고 얘에서부터 하나를 또 내려주면 3 더하기 2 더하기 1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내릴 수가 있느냐? 얘 내리면 역전되고 여기서 내리면 역전되니까 더 이상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쵸? 잠깐만요. 계산이 틀렸죠? 얘가 아니고 3 더하기 3 더하기 1에서 얘에서 내려준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어야겠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수 분할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